경남 산청군에 있는 육상 양식장. 약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양식장에선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귀한 건 바로 이 녀석. 짙은 흑색 표범 무늬가 선명한 쏘가리입니다. 이곳에선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쏘가리 대량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건 40cm 가까이 됩니다. 이거 먹거리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은 오늘 요거는 안커 쓰고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쓸 것밖에 없어. 아, 잘 안 돼. 그런데 흔히 보던 쏘가리 말고 좀 특이한 색깔의 쏘가리 발견. 이 녀석도 쏘가리인가요? 근데 노란색 애가 있고 그냥 이런 흰색 애가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 노란 거는 황금쏘가리라고 한강에서는 천연기념물 190%가 황쏘가리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제 황금쏘가리라고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만들기는 황금쏘가리 하기 천연기념물로 완전 베개고. 관상용으로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황금 쏘가리와 은 쏘가리에 주로 먹거리로 팔리는 일반 쏘가리까지 이곳에선 모두 3종류의 쏘가리를 키웁니다. 여기 할 때는 쏘가리가 몇 마리 정도 있나요? 한 1000마리 되려나? 1000마리까지 안 되나 모르겠는데 다 모으면은 좀 양이 될 거예요. 성체로 자란 쏘가리가 한 수조에 1000여 마리씩 들어있는데요. 치어까지 모두 합치면 이곳 양식장에서 키우는 쏘가리는 2만 마리가 넘습니다. 양식 민물장어보다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니 양식 쏘가리도 귀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안에 모래 되거든요. 모래하는 망이에요. 크기를 구분해줘야 그냥 똑같이 잘 크는데 구분 안 해주면은 큰 놈은 크고 안 크는 건 안 크고 나중에 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면 큰 게 작은 걸 잡아먹어요. 물고기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은 수시로 하는 가장 힘든 작업. 저쪽으로. 일단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한쪽으로 모는 것이 작업의 시작인데요. 들지 말고. 오늘 분류할 물고기는 2년 가까이 키워 출하를 앞둔 물고기들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의 산란철을 앞두고 몸집을 가장 크게 불린 쏘가리. 성격도 예민해질 때라 제때 분류해주지 않으면 공격성이 더욱 강해져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오늘 작업할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한 1000마리. 1000마리요? 또 이 1000마리를 다 선별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한 마리 손으로 가다. 딱 이맘때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번식을 위해 암컷과 수컷을 분리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쏘가리는 산란철 아니면 암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배를 압박해가지고 정자가 노는 거는 수컷, 안 놓으면 암놈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일일이 배 부분을 쓰다듬어 암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런 녀석들이 암컷입니다. 1000여 마리의 물고기 중 알을 벤 암컷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 몸집이 큰 암컷은 따로 한쪽에 모아둡니다. 하지만 30-40cm 가까이 자란 물고기의 거센 몸부림에
작업자들은 눈도 뜨기 힘들 지경.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건 물보라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하기엔 좀 추운 날씨. 야행성인 쏘가리를 위해 그늘막까지 쳐 실내는 더욱 서늘한데요. 아직 춥거든요.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자 하니까 춥기도 하고 그래요. 쏘가리를 만지다 어딘가에 찔리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파요. 손 뚫었어요? 쏘가리 선별 작업을 할 때면 종종 벌어지는 피치 못할 상황. 아파. 아파요? 뭐 다른 어종들은 이 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많이 상관없어요. 고기만 선별을 하면 되는데 쏘가리는 쏘는 게 있으니까 조심히 만지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죠. 아, 전부 다 가시예요? 네. 가시고 이 아가미에도 보면 다 가시예요. 아가미에도요? 네, 아가미도 다 가시고 아가미도 다 가시거든요. 기너림이 다 가십니다. 몸 곳곳에 날카로운 가시를 달고 있는 쏘가리. 하지만 이 위험한 녀석들을 다루면서도 장갑조차 낄 수가 없다는군요. 장갑은 왜 안 끼시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렇게 하긴 하는데 이 암수 구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선배 큰거 장갑 할 적에는 장갑 끼게 되는데 지금 암수 구별 하려고 배를 압박해야 되니까. 장갑을 안 끼시고 손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암수 선별 작업. 고역이 따로 없습니다. 반나절 남짓 걸린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 서둘러 물고기를 정해둔 장소로 옮길 차례. 이땐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최대한 밖에서 스트레스 덜 줘야 되거든요. 하려고 빨리빨리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크기가 좀 작은 녀석들을 옮기는 작업. 열 번 넘게 전력 집중을 하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서둘러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두 사람. 골라둔 암컷을 빨리 옮겨야 하는 건데요.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세요? 아, 음미칸에 암놈만 기다려서 관리해야 되거든. 가져온 건 특별히 번식을 위해 고른 몸집 큰 암컷들입니다. 알록 일부 직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시켜가지고 바로 잘 땄어요. 특별 관리를 위해 따로 분리한 암컷은 모두 7마리. 이렇게 된다잖아요. 이렇게 200 나오는 한 마리. 무게부터 일일이 확인합니다. 이렇게 400. 한 마리에 넣으면 크기 얼마 넣으면 그 다음에 알이 한 몇 개 넣겠다라고 감을 잡거든요. 이렇게 7마리면 알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20만 개. 성체 쏘가리는 마리당 적게는 5,000개에서 2만 개가 넘는 알을 낳는데요. 몸집이 클수록 많은 양의 알을 낳기 때문에 잘 먹여 크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어장에서 키우고 있는 또 한 종류의 물고기.
먹성이 대단한 이 녀석들은 바로 잉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어나 잉어 어미들인데 여기 이제 1년 360일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알받기 위해서. 해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네, 파는 곡이 아니에요. 파는 곡이 아니고 요건 알 한 번 받아서 먹이면 됩니다. 오로지 쏘가리 먹이를 위해서 키우는 잉어는 약 5천 마리. 녀석들 역시 지금이 산란철이라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한다는군요. 쏘가리가 살아있는 물고기만 묻다 보니까 잉어나 향어 같은 새끼를 받아가지고 부활시켜서 그래가지고 쏘가리 먹이하는 겁니다. 쏘가리 번식 시기에 맞춰 잉어도 번식시켜야 하니 이맘때가 양어장에선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카메라가 잉어 같다. 여기 알이 딱 있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한 3mm 서면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키워서 쏘가리 새끼를 먹이는 거죠. 부화해서 1년까지는 살아있는 먹이를 먹는 쏘가리 때문에 잉어 치어를 키우는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군요. 야행성인 쏘가리 알을 빼기 위해 한밤중 다시 양어장을 찾은 작업자. 성수가 아주 잘 된 거거든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 꽤 많은 양의 알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짱을 보니까 저한테 한 2만 개 정도 나왔네요. 이 평균적으로 어미 사용하는 게 한 5천 개에서 2만 개 사이에 나오는데 큰 놈에서 한 2만 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성수가 아주 잘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 역시 녹록지 않은 작업. 산란철의 암컷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도 물고기도 다치지 않으려면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알을 짜니까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죠. 암컷 2마리의 알에 수컷 1마리의 정액을 짜서 넣고 부드러운 붓으로 서로 잘 섞이도록 고루 저어주면 수정 과정이 끝납니다. 뭉쳐있지 말고 수정되게끔 섞어주는 거죠. 이제 부화를 위해 특별히 만든 통에 수정된 알을 넣는데요. 그러니까 부화통. 부화통이요? 예, 그러니까 수정시키고 난 다음에 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알이 뭉치지 않게끔 해가면서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수정률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수정률이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정이 좋다 좋다고 느낌이 알아요. 오늘 부화통에 넣은 알은 약 20만 개. 이 중 최대 90% 정도가 수정이 되고 평균적으로 그중 절반 가까이가 부화에 성공한다는군요. 날이 갈수록 모습을 갖춰가는 수정란.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수조 안에 쏘가리 치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인데요. 이제 먹이를 줄 차례. 때를 맞춰 부화한 이 녀석들이 쏘가리 치어의 첫 번째 먹잇감입니다. 저는 잉어나 향어 새끼들인데요. 이걸 부화시키가 이제 쏘가리 먹이 주려고요.
꼬물거리는 모습을 보자니 왠지 좀 짠한 마음이 들지만 이 또한 자연의 섭리. 또 새끼 먹이는 작은 거 줘야 되니까. 이번에 부화한 쏘가리 치어를 먹이기 위해 이 정도 양은 턱도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여기 한 5일 정도 먹일 수 있는데 좀 크고 나면 하루에 한 칸. 한 칸을 먹는다고요? 네. 제 힘으로 첫 번째 사냥을 하게 될 쏘가리 치어들. 제 몸보다 더 큰 잉어 치어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잡아먹는 게 있을 거예요. 어릴 적에는 물고 바로 못 삼키고 물고 있기도 하고.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걸 보니 이번에 부화한 쏘가리들 역시 꽤 건강하고 실한 녀석들로 자랄 모양입니다. 이렇게 잉어나 향어 치어를 먹으며 약 1년 동안 자란 쏘가리 치어는 제법 성체 쏘가리와 비슷한 색깔과 모양을 갖추는데요. 그리고 또 1년간 사료를 먹이며 정성 들여 키우면 귀하신 몸 대물 쏘가리가 되는 겁니다. 너른 들판 한가운데서 자란다는 또 하나의 양식 어종. 그런데 어째 물고기는 보이질 않는데요. 이 잡초를 말끔히 치우는 것이 매년 봄마다 하는 이곳 양식장의 주요 업무라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세요? 이 풀을 갖다가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가 나오죠. 이 풀이 많으면은 고기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여기 지금 그 미꾸라지가 아마 한 몇만 톤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잡초 가득한 논에 숨어 사는 건 바로 미꾸라지. 논바닥에 몸을 숨기고 미생물을 먹으며 자라는 미꾸라지를 키우기 위해선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논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짧게는 3일에서 닷새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제초 작업. 이게 다 미꾸라지를 잘 키우기 위한 선택이라는군요. 농약을 안 쳐서 그래요. 여기 농약을만 치면은 이 풀이 안 나는데 농약을 치면 또 저 미꾸라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거죠. 농약을 안 치고 하세요, 그래서? 예, 무농약이에요. 약 6,000제곱미터의 논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 작업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말끔히 정리된 논에 통발을 거두는 작업자. 납품할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이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그래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30개 되죠? 30개요? 네. 크네요, 좀. 네. 힘도 좋아요. 미꾸라지 역시 이맘때가 산란철. 큰 건 30cm까지 자랐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잡혀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킬로나 잡히나요? 한 40kg 정도 잡혀요. 40킬로 정도? 네. 그런데 이 논에서 살고 있는 게 미꾸라지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저 안에 뭐예요, 저거? 뱀이에요. 뱀이요? 네,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물뱀이라고요. 네. 많아요, 여기. 여기 더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걷다 보면 뱀도 나와요.
안 잡히는 게 없어요. 안 잡히는 게 없어요, 진짜. 내가 친환경으로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레 생긴 군식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논에 얹혀 사는 객식구가 또 있는가 본데요. 뭔가를 서둘러 잡느라 정신이 없는 작업자. 개구리 좀 잡는 겁니다. 개구리요? 네. 도심에선 보기 힘든 토종 참개구리. 저에겐 몹시 반가운 녀석이었지만 작업자에겐 불청객도 이런 불청객이 없다는군요. 아, 개구리가 저 미꾸라지를 먹어요. 치어를. 그래서 잡아야 돼요. 저한테는 이거 아주 철천지 윈수라고 봐야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 논은 그야말로 개구리 천국. 잡았다. 이제. 잡았다. 잡았잖아요. 남획으로 이미 옛날에 보호종으로 지정됐지만 여기선 흔한 게 이 개구리입니다. 아, 이 친환경이 돼서 농약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많고 네. 개구리도 많고 그래요. 아무리 양식에 방해가 된다고 해칠 수는 없는 노릇. 양식장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원대로 가야 됩니다. 오전에 잡아올린 미꾸라지는 약 5kg 남짓. 아직 본격 출하철이 아니라서 양이 좀 적은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키우는 미꾸라지는 모두 토종 미꾸라지입니다. 지금 배가 이렇게 누렇잖아요. 배가 누렇잖아요, 이거. 그죠? 네. 이 국산이 이래요. 국산 미꾸라지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배 부분이 노란 특징이 있는데요. 중국산은 크기가 일정하고 배 부분이 회색빛을 띈다는군요. 내가 먹는다는 생각에서 키워서 팔아야지. 난 그냥 팔아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길러서 팔면 안 되잖아요. 다 내 식구가 먹는 데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키워야지. 양심껏 정성으로 키운 미꾸라지. 이르게 찾아온 더위 탓인지 벌써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작업자들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국산 미꾸라지를 재료로 사용하는 서울의 한 추어탕 가게.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두 번 올 때도 있는데 올 때마다 양이 좀 달라요. 평상시 때 이거보다 많이 갖고 와요. 많이 가져요. 예. 많이 가져올 때 얼마나? 한 번에 한 80kg? 배송 당일 아침에 잡은 미꾸라지를 들여와 수조에 보관하며 사용을 하는데요. 수조 가득 채운 양이 약 80kg입니다. 여름철엔 이 정도 양이면 이틀 안에 모두 소비가 된다는군요. 한 번 끓일 만큼의 양을 정확히 재서 우선 세척부터 하는 조리사. 여기 사용되는 건 다름 아닌 굵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해야 흙 속에서 자란 미꾸라지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데요. 세척 작업을 하게 되죠. 하기 전에 먼저 세척 먼저 하시고. 예, 그럼요. 안 그러면 이제 비린내라든가 이런 잡내들이 나니까. 잠시 후 이물질을 모두 뱉어낸 미꾸라지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서 몸통의 점액질과 불순물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된장 밑간에 각종 양념을 넣고 한 소끔 익힌 뒤 거칠게 갈아서 추어탕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기본 재료가 완성됐으니 점심시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추어탕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진하게 만든 밑국물에 각종 채소를 넉넉히 넣고 갖은 양념을 더해 팔팔 끓여주면 뜨끈한 한 그릇으로 기운 번쩍 나게 할 추어탕이 완성되는데요. 이미 식당 안은 문전성시. 슬슬 기운이 달리는 봄철이라서인지 찾은 손님이 많아졌다는데요. 먼 길을 회복하기에는 아주 이게 딱이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미꾸라지는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좀 담겨 있는 거라 그 추억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값비싼 보양식보다 흔해서 더 좋은 따뜻한 맛이 담기는 건 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